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분별한 조업으로 이웃 나라들과 잡음을 빚어온 중국 어선들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캐나다의 CTV 뉴스는 20일 중국 어선들이 서아프리카, 칠레, 대한민국,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해양을 공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미 동태평양에 위치한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인근 해역에서 머물던 중국 선단이 오징어 루트를 따라 최근 남쪽으로 이동, 페루와 칠레 등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매년 중국 선단이 때로 몰려와 오징어를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현지 어부들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페루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업 수출량의 약 43%를 차지한다. 이에 칠레의 한 어부는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몰려다니는 모습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활동 반경이 넓어진 중국 선단의 횡포는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들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영해를 오가는가 하면 대형 급유선을 통해 추가 급유를 하고 선원까지 교체해가며 먼 바다에서의 조업 기간을 늘리기도 한다.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7월 SNS를 통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의 해양보호구역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8월에는 중남미 지역어업단체 연합이 중국 선단의 불법 조업 근절을 요구한 바 있다. 또 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SNS에 중국 깃발을 단 배 300여 척이 페루 앞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페루 주재 중국 대사관은 우리는 수산회사들의 적법한 조업을 하도록 한다며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은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 선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원양어선을 2021년까지 3,000척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와 어업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선박 번호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실시하는 통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도 중국의 불법 조업 때문에 2003년 이후 오징어 어획량이 각각 80%와 82%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해경 퇴역 함정 도착,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지킨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경에서 퇴역한 경비함정이 세계적인 관광지 갈라파고스 해역을 지키는 데 도입된다. 해양경찰청은 13일 300톤급 퇴역 함정 300여 함, 303함 등 2척이 에콰도르로 떠난다고 밝혔다. 302함, 303함은 각각 1990년, 1991년 건조돼 지난해 말까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등 592척을 납부했으며 382척의 선박을 구조하는 데 투입됐다. 함정들은 이날 늦은 오후 대형 수송선에 실린 뒤 마사랑을 출발해 다음 달 초 에콰도르 가야길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운반비는 전액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한다. 함정들은 현지에 도착해 약 3개월의 수리기간을 거친 후 에콰도르 해경 경비함으로써 갈라파고스 기지와 포솔항을 왕복하면서 일주일씩 교대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에콰도르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785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갈라파고스는 크고 작은 19개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다. 다양한 해양 생물과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 어선들이 갈라파고스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에콰도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갈라파고스 해역을 지키는 에콰도르 경비함정은 단 한 척, 일정 장소에 대기했다가 상황이 발생할 때 출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넓은 해역 전체를 경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에콰도르 측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린 해군 참모총장은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해경 퇴역 함정으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해양 생물 자원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준 우정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경은 에콰도르와 지난해 5월 해양안전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이 함정들을 양효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 전 관련법은 해경의 퇴역 함정에 대해 무상양해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해체 조건으로만 매각하도록 했다. 보물로만 팔도록 한 것인데 300톤급 한 척의 매각가는 2천만에서 3천만원 정도다.
해경은 에콰도르의 대역 함정이 양여될 경우 경제적 손실보다는 국위선양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봤다. 300톤급 대역 경비함정 매각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지키는데 활용된다면 우리나라와 해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우리 함정이 갈라파고스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함정 양료를 통해 한국과 에콰도르 간 해양안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에콰도르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의 쌀과 물자를 지원한 국가라며 올해는 한국전 70주년이어서 에콰도르에 대한 함정 무상 양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선이 아니었다. 서해 위협하는 30만 중 해상 민병대.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유권, 조업 분쟁 지역서 무력 시위 벌떼 전술로 미 지삼도 압박. 중국이 남중국 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해상민병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상대방이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렵게 하는 회색지대 전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중국이 서해, 이어도 해양에서도 해상 민병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및 군 당국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 민병은 18에서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3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편으로는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특히 최근 남중국 해 등에서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및 조업 분쟁이 격화되자 타국 선박이나 함정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 민병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상 정찰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벌떼 전술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기도 했다. 2015년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 해에 진입하자 수백 척이 달라붙어 압박했다. 작년 5월엔 남중국 해에서 비행하던 호주 해군 소속 헬리콥터가 중국 어선들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파문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내로 만들고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 해와 유사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해상 민병대가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주요 활동 근거지 중 4곳은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